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윈지와 선혜TV의 선혜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쌀국수 pho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지난번에는 왜 pho가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쌀국수의 어떤 역사적인 총체적인 역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번 시간에는 실생활과 조금 더 가까운 쌀국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혹시 쌀국수의 날 들어보셨어요? 되게 생소하죠? 이게 뭐 쌀국수의 날?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빼빼땡데이 이런 것처럼 회사에서 마케팅적으로 출발한 날로 이제 쌀국수의 날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베트남 사람들한테 쌀국수는 특별한 날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뭐 쌀국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마케팅적으로 에이스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쌀국수인데 컵쌀국수를 생산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회사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회사가 우리가 쌀국수의 날을 지정해서 뭔가 더 마케팅적으로 성공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날이 바로 4월 4일 쌀국수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4월 4일일까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느낌 팍 오실 텐데 4의 발음이 바로 for이죠. 괜찮았나요? for인데 그 for과 그리고 for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4월 4일을 쌀국수의 날로 정하자라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초로 시작된 것도 사실 베트남도 아니고 일본이었다고 해요. 이 에이스국의 대표가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먼저 이거를 해보고 반응이 좀 괜찮아서 베트남에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이 쌀국수의 날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쌀국수의 날 뭔가 큰 의미가 와닿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삼겹살 데이도 뭐 그렇지 않나요? 늘상 먹는 삼겹살 3월 3일에 한 번 더 먹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쌀국수의 종류는요, 정말 무궁무진할 정도로 거의 한 40개, 50여 가지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 쌀국수의 어떤 면의 굵기나 면 종류, 국물 베이스 또는 토핑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진 쌀국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이곳에서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쌀국수라 하면 pho 종류만 볼 거예요. 우리가 pho 하면 일반적으로 국물 있는 쌀국수, 한국에서 보는 그 쌀국수 종류 내에서도 사실 한국은 이 pho 종류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한 3, 4가지 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 가시면 소고기 쌀국수만 해도 거의 한 8가지에서 10가지 막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당황스러운 것도 당황스럽지만 우리가 소고기는 좀 예민하잖아요. 부위, 내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식감이 있기 때문에 딱 입맛에 맞게 시키면 좋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가셔서 내 입맛에 맞는 쌀국수를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일 많이 먹는 게 소고기 쌀국수잖아요. 그래서 phở,죠. 뭐가 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닭고기 쌀국수는 phở-gà,죠. gà가 닭을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소고기, 닭고기 쌀국수가 제일 유명하고 뭐 간혹가다 돼지고기, 이런 돼지족이 들어간 쌀국수도 있지만 그건 좀 열외로 하고요. 우리 소고기, 닭고기 쌀국수로 한번 볼게요. 소고기 쌀국수는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phở-에 뭐가 붙었어? 이렇게 붙는 거에 따라서 부위나 어떤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게 phở đá이죠. đá이는 약간 덜 익은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쌀국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스테이크 같은 거 시키실 때도 베트남에서 đá이는 rare를 말하는 거예요. 익히지 않는 것. 그래서 phở đá이를 시키시면 이 고기가 거의 생고기 위에 국물이 얹어지면서 살짝 익힌 정도? 그 정도의 쌀국수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phở 찐이 있어요. đá이와 찐은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뭐 스테이크 시키실 때 다 익혀주세요 라고 하면 찐이 되겠죠. 완전히 익은 걸 뜻해요. 그래서 phở 찐 하면 완전히 익은 고기가 편육처럼 썰어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식감이 좀 질긴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익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hở đá이가 아닌 phở 찐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phở đá이 찐 있어요.
이건 뭐야? 두 가지가 섞인 거겠죠. 따이 고기도 반 들어있고 그리고 익은 진 고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도 또 여러 가지 알려드릴 텐데 이 pho 따이가 기본 베이스가 될 때가 많아요. 약간 살짝 덜 익은 고기 위에 예를 들어 힘줄 있는 고기가 들어간다든지 물렁뼈 고기가 들어간다든지 양지머리 고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pho 밥 있어요. 밥 같은 경우에는 뭐 옥수수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옥수수가 아니고 어떤 뜻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약간 힘줄 있는 고기를 말해요. 그래서 보이시죠? 고기 안에 이렇게 힘줄이 있어요. 약간 씹는 맛이 있죠. 그래서 pho 밥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pho 남 같은 경우는 양지머리 고기예요. 그쵸? 가슴살 부분 그쪽 부분이라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ho gan 있어요. gan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렁물렁한 고기 뭐라고 하죠? 약간 도가니 같은 물렁뼈 부분 있잖아요. 그런 고기가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걸 알아야지 시킬 수도 있고 또는 거를 수도 있기 때문에 pho gan 같은 경우에는 물렁뼈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ho viennese 보이시죠? vienne 같은 경우에는 이 미트볼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음식을 나중에 메뉴도 저랑 같이 수많은 무궁무진한 메뉴를 함께 보시고 하실 텐데 이 vienne 종류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vienne이 알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까 vienne, 까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뜻하는 건데 vienne, 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든 어묵 같은 걸 말하거든요. 어쨌든 pho vienne 하면 여기서 pho 바 vienne 그죠? 소고기를 미트볼처럼 만들어서 쏙쏙 올라간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pho đáy viên 주세요 하면요. pho đáy vienne이 정확하게 길게는 정확한 명칭이겠지만 그냥 pho đáy viên 하면 약간 덜 익은 고기 위에 이렇게 미트볼 같은 게 쏙쏙쏙 올라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시키시면 되고요. 사실 소고기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정말 맛볼 수 있는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쌀국수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소고기 쌀국수 한번 시켜보시고요. 그리고 pho g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pho gà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거 시켜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쌀국수의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드시는 예를 들어 문자 뭐 이런 것들 또는 또 알고 계신 문보회 이런 것들은 문 종류예요. 쌀국수 종류랑 좀 약간 다른 거고요. 또 후띠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뭔가 겉면으로 만든 거. 그래서 다 같은 쌀로 된 국수지만 정말 종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메뉴를 따로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거 보실 거예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 보실 텐데요. 퍼녀 보이시죠? 퍼녀 같은 경우에는요. 녀가 작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레귤러 사이즈를 뜻해요. 근데 이제 사실 쌀국수 먹고 배 차시나요? 저는 한 그릇 가지고는 사실 배 안 차거든요. 그리고 금방 꺼져요, 쌀국수가. 그래서 저는 보통 런 먹었어요. 런 같은 경우에는 라지 사이즈예요. 런이 큰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보이시죠? pho đặc biệt 있어요. 여기서 이 đặc biệt 은 원래 특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쌀국수는 뭔가 정말 특별합니다. 이러니까 크기도 클 뿐더러 제가 아까 말씀드린 pho đáy, pho gan 다 들어가요. 모든 게 다 토핑이 다 들어가서 한 번에 나오는 게 pho đặc biệt 입니다. 당연히 pho đặc biệt 이 가격이 가장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시키실 때도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또 pho nhỏ 시키셔가지고 한 그릇 또 시키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pho lớn 시키실 수도 있고 다 맛보고 싶다 그러면 pho đặc biệt 이렇게 시키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쵸? 네, 이번에는 현지에서 파는 쌀국수와 한국에서 파는 쌀국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요새는 워낙 베트남을 많이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또 이거는 사실 맛이 기억하는 거고 입이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베트남의 쌀국수가 훨씬 더 국물이 진하고 뭔가 기름기가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향채, 특유의 이 향채가 베트남은 국물을 딱 뜨는 순간 입안에 싹 퍼지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파는
많은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입맛에 많이 맞게 변형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재료 공수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 식감에 대해서는 여러분, 현지의 쌀국수가 훨씬 더 통통하고 뭔가 그런 걸 느끼셨죠. 그리고 한국은 뭔가 더 얄팍하고,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베트남은 거의 대부분의 쌀국수 전문점에서 생면을 사용해요. phở tươi 라고 해서 이제 생면을 사용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보관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 맛을 그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점도 있고 해서 겉면을 사용합니다. phở khô 라고 해서 겉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 굵기가 조금 더 얇고 이 생면의 그 식감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동도 생생 우동이랑 그리고 약간 튀김 우동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쌀국수도 현지와 우리나라의 이 차이점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면과 겉면.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쌀국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쌀국수 드시러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쌀국수 집에서 유용한 표현 딱 2가지만 잡고 갈게요. 첫 번째는요, 저한테 쌀국수 주세요. 사실 메뉴판을 보고 이렇게 가리켜도 되고, 옆 사람 거 이거 주세요 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쌀국수 정도는 이렇게 멋지게 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문형 하나만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쌀국수만 붙여볼 건데요. 짜또이 저한테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또이 뒤에 뭔가 오면 이걸 달라는 거죠. 짜또이 커피, 짜또이 쌀국수, 짜또이 초콜릿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쌀국수 우리 pho 배웠잖아요. 그래서 짜또이 pho. 근데 소고기 쌀국수다. 그러면 짜또이 pho ba. 닭고기 쌀국수다. 짜또이 pho ga.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더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한 그릇의 소고기 쌀국수 이렇게 몇 그릇을 시킬 건지 넣어 볼 거예요. 이 순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한 그릇 쌀국수 이렇게요. 베트남어로는 북부 지역일 때는 못 숫자 1이죠. 맛 phở bò 한 그릇의 쌀국수죠. 남부 지역은 못 또 phở bò 눈치채셨죠? 이 그릇에 해당하는 게 북부 지역은 맛을 쓰고 남부 지역은 또를 써요.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시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말하면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Cho tôi một bát phở bò. Cho tôi một tô phở bò.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모, cô ơi, cho tôi một bát phở bò. cô ơi, cho tôi một tô phở bò.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사실 고수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베트남에 거의 4년 넘게 거주를 했지만 그때마다 쌀국수집 갈 때마다 고수 빼주세요 말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고수를 안 좋아하는데요. 이 고수는 북부 지역은 자오무이라고 하고 남부 지역은 스펠링은 같지만 발음이 조금 달라요. 라오라고 하고요. 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오무이 고수죠. 그리고 남부 지역은 랑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지 마세요. 주다라는 게 아까 쩌였잖아요. 거기에 뭐뭐 하지 마세요. 능쩌 이렇게 갈 거예요. 능쩌 주지 마세요. 사실 컴쩌 해도 되지만 더 강경하게 말하고 싶어요. 능쩌 그리고 그 뒤에 고수 넣으면 되죠. 그래서 능쩌 자오무예 또는 능쩌 랑어예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번 편까지 해서 이제 쌀국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나게 될 텐데요. 사실 쌀국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베트남 음식들을 제가 현지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릴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런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방구석을 넘어서 베트남에서 정말 생생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언제나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따랑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các bạn. Hẹn gặp lại.